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특별합니다. 파일럿을 꿈꾸는 중학생 정태호 군이 직접 쓴 에세이인데요. 제목이 불철주야 우리 엄마예요. 아들의 솔직하고 또 아주 애정어린 시선으로 어머니를 그린 글이죠. 이게 그냥 뭐 감사 편지 이런 걸 넘어서요. 한 소년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에세이를 가지고 태호 군이 본 어머니의 모습들,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태호 군이 왜 어머니를 불철주야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시작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태호 군 태어날 때 아버지가 농담처럼 오후 4시쯤 나오려나 하셨는데 진짜 딱 그 시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기였다고 엄청 좋아하셨다고요. 이런 작은 에피소드에서도 보이듯이 이 태호 군 어머니는 칭찬이나 격려를 참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아기 때 간호사들이 장동건 닮았다고 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또 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 열심히 하네 하고 힘을 주시고요. 뭐 상을 받거나 착한 일 했을 때는 본인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막 쏟아내신대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칭찬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칭찬이 아들에 대한 아주 깊은 존중하고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에세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태호 군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고 학원 말고 인터넷 강의 듣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걸 선뜻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 해봐라 이런 허락 차원이 아니고요. 아들의 판단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장동건 칭찬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격려가 힘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실질적인 존중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럼 존중은 뭘까요? 바로 주체성, 책임감, 이런 걸 길러주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아이는 아,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걸 넘어서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유능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건강한 자아 개념의 핵심이고요. 용돈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모습 보고 계좌로 딱 넣어주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나이에 맞는 경제적인 주체성까지 존중해주는 거죠. 굉장히 세련된 방식이라고 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칭찬과 존중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군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아들의 선택이나 노력을 진짜로 믿어주는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칭찬이 더 와닿았겠네요. 네 능력을 믿는다. 딱 이 메시지가 담긴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 신뢰가 아이의 잠재력을 더 크게 키워주는 어떤 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신뢰, 존중 이런 게 바탕이 되니까 태우 군이 어머니를 거의 뭐 만능 해결사 아니면 슈퍼 히어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특히 아버지가 베트남 출장으로 안 계실 때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형하고는 배드민턴을 쳐주고 더 어렸던 태호 군하고는 동시에 축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한 손으로는 라켓 잡고 휘두르시고 다른 발로는 축구공 차시는 모습. 태호 군 스스로도 나는 엄마처럼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다니 그 에너지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단순히 어머니의 어떤 신체적 능력?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자녀들 각자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요구, 필요에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는 그 깊은 헌신, 사랑,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어머니 직업이 교수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에세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예를 들면요. 태호 군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 직장 때문에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주말마다 꼬박꼬박 만나고 영상통화하고 어떻게든 아들하고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요. 아, 단순히 그냥 놀아주는 걸 넘어서서 자녀 한 명 한 명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으려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불철주야라는 표현이 그냥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노력에도 딱 맞는 말인 셈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관계의 끈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이 아이한테는 엄청 큰 안정감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이 혹시 자녀에게 엄마는 뭐든지 다 해줘야 해. 이런 좀 부담감이나 기대를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세이에서는 그런 느낌은 없었나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에세이 자체는 이제 아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쓰여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면이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호 군이 나는 엄마처럼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머니의 그 뛰어난 능력에 대한 감탄도 있지만 동시에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약간의 거리감이나 좀 압도되는 느낌? 그런 걸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머니의 헌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감사함, 존경심의 원천이 된 걸로 보여요. 이게 아마도 다음에 이야기 나눌 어머니의 소통 방식하고 좀 관련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소통 방식 저도 궁금해지네요. 세 번째로 저희가 주목할 점이 바로 온화함과 소통인데요. 태호 군이 묘사한 걸 보면 어머니는 좀처럼 화를 안 내시는 분 같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럴 때조차 잠든 아들 깨울 때 소리 지르기보다는 태호야 일어나 하면서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 주신다고. 아, 이 장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밤늦게까지 게임하거나 안 자는 아들한테도 버럭 화내시는 게 아니라 건강 걱정하면서 부드럽게 타이르는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인상적인 게 시험 기간이나 성적 관련해서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막 공부하려고 압박 주는 대신에 조용히 지켜봐 주시고 혹시 성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격려하는 태도를 보이신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혜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틀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풀어볼래? 하고 권하신다는 거예요. 아, 태호 군도 처음에는 이게 약간 공부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하기 싫었다고 솔직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막상 어머니 말씀대로 틀린 문제들을 다시 쭉 풀어보니까 왜 틀렸는지 알게 되고 그게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됐다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실패나 실수를 질책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소통 전략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좀 더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소통법이라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그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스스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방식. 처음엔 잔소리 같았지만 결국 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그 효과를 딱 증명하는 거고요. 그렇죠. 장장의 어떤 감정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초점을 맞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일관되게 온화하고 지지적인 소통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그 만능 해결사 같은 헌신적인 모습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 연결고리가 이제 이해가 딱 되네요. 이런 안정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롤모델로서의 모습입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있으시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강의 자료 만들거나 온라인 강의 녹화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력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단순히 너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로만 하는 대신에 부모 스스로가 배움에 대한 열정, 또 성실함, 이런 걸 삶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태호 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는 자신이 배운 걸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좋은 강의나 교육 내용을 접하시면 가족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다시 만들어서 알려주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하죠. 이건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하고 적용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지혜나 가치관 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특히 우리 집엔 여자가 엄마 혼자니까 남자들도 당연히 집안일 도와야 한다면서 청소기 돌리는 법, 설거지하는 법, 세탁기 사용법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대목.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맞아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고 아주 실질적인 생활교육을 실천하시는 모습인데 여기서 태호 군의 솔직한 고백이 또 나와서 재밌었어요. 아직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하하, 네. 그 부분이 이 에세이를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옳다는 건 알지만 아직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그런 중학생 아들의 솔직함이 느껴지죠. 중요한 건 어머니가 꾸준히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보다는 그런 가치관이나 태도를 배우고 내 아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배우고 나누는 걸 넘어서 이제 함께 건강을 챙기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머니의 모습은 건강관리의 동반자 역할입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주 2회 필라테스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좀 힘들어하셨지만 이제는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에게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주말마다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둘째는 가족 전체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태호 군도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고 귀찮아서 하기 싫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작은 보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신체 건강 증진 효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땀을 흘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자기개발 노력이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의 건강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함께라는 즐거움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태호 군의 에세이 불철주야 우리 엄마를 통해서 칭찬과 존중, 헌신적인 모습, 온화한 소통, 배움과 나눔, 그리고 함께하는 건강관리까지. 와, 정말 다채롭고 입체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태호 군이 글 마지막에 엄마는 아직 현재 진행형의 불철주야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쓴 문장이 마음에 참 깊이 남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에세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에세이는요, 한 소년의 꾸밈 없고 또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면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정말 눈부신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흔히 양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감성, 또 헌신적인 태도와 꾸준한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언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과 축구를 동시에 하는 멀티타스킹 장면이나 아침에 다정하게 깨우는 그런 소소한 일상, 또 틀린 문제를 함께 다시 풀어보는 대화 같은 거요. 네네. 아들의 누르로 포착된 이런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화들이 그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큰 울림과 진정성을 전달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세이가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지니고 있죠. 능력과 따뜻함, 헌신과 자기개발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어머니상.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성장을 묵묵히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에게 던지는 질문, 여기서 잠시 이 글 밖으로 나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꾸준히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격려 한마디, 아니면 그냥 믿음의 눈빛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지가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상대방의 삶에 어떤 작은 혹은 어쩌면 아주 큰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